DB 1번 시트 열어주시고요. 밑에 0번 옆에 1번 DB 함수 열어주시고 1번 문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구분이 사탐인 과목 중에서 표준 편차, 여기 표준 편차가 여기에 있어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하여 C12셀에 표시하세요. 그래서 함수는 D 맥시멈, D 미니멈, D 썸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조건은 B11, B12 영역의 조건을 입력하여 함수 사용하서 이렇게 문제의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DB 함수가 6개가 있어요. D 썸, D 에버러지, D 맥시멈, D 미니멈, D 카운트, D 카운트 A. 이 6개의 함수가 나오면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B11, B12 영역에다가 조건이 구분이 사탐이에요. 그럼 어제 고급 필터에서 작업한 것처럼 항상 제목행에 필드명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그 밑에 들어가서 요거 2개를 복사해서 요 밑에다가 넣으시고 이제 그 옆에다 넣고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래서 D 맥시멈을 사용할 건데 D 맥시멈이라는 함수의 인수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표 전체, 여기 구분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인수가 계산할 열번호.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 구분, 과목명, 평균, 표준 편차가 4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가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복사해서 붙여놓은 조건 범위, 요 3개를 인수에 맞춰주시면 돼요. 차이값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계산 작업은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는 하시고 자, 우리는 먼저 D 맥시멈을 쓸 거예요. DM. 그러면 지금 D 맥시멈이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탭키로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FX를 누르거나 Shift F3번을 눌러서 함수 인수 대하상자, 그냥 편하게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나왔나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 상자에서 여기 첫 번째 줄은 함수 설명이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칸칸이 들어가 있는 인수 설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내려가면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있는 쉘 범위, 여기는 목록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설명이 조금 길어서 제가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칸에 넣으시고 표 전체는 여기 구분서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어제도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문제마다 제목행을 범위를 다 잡는 게 있고 제목행을 안 잡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안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고급 필터 할 때나 이럴 땐 다 잡았어요. 또 함수를 사용할 때는 요건 기억하시는데 함수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계열 함수만 제목행을 포함해서 전체 잡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제목행을 잡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 칸에 계산할 열번호 4.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조건 범위를 이렇게 구분이 사탐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2.33이라는 값이 나오고 결과에도 12.33이 나와요. 나왔나요? 자, 확인하시고 자, 어제는 여기에서 빼기 D 미니멈 작업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요 앞에 작업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는을 빼고 D 맥시멈서부터 전체를 복사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빼기 붙이기 하시고 여기 함수 이름만 미니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물론 2번 하셔도 돼요. 2번 하셔도 되는데 제일 편한 작업이
앞에 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함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5.01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을 할 때 계산할 열번호를 넣으셔도 되고 주소를 넣어도 되고 필드명을 따옴표 안에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구분이 용상인, 자, 이 표가 있어요. 남자 역도 선발 대회를 한 게 표가 있는데, 구분이 용상인 선수들의 여기 3차 시기에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할 열번호가 5번이 되는 거예요. 값 뒤에 킬로그램이 표시되도록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은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그럼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하고, 킬로그램이라는 것을 결합할 때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뒤에 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고 뒤에 에버러지 한 다음에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값, 자릿수, 그 자릿수가 0이면 정수, 소수점이 없다는 거예요. 0이면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1은 한 자리 표시, 2는 두 자리 표시, 3은 세 자리 표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까와 같이 작업을 할 때 구분이 용상이라는 조건을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표에서 구분이 용상이에요 하는 이 부분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만약 이 문제에서 구분이 인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다가 조건을 쓰세요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얘는 이 표에서 구분 용상이 있으니까 조건을 표에서 그냥 네가 알아서 찾아 쓰세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버러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1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와서 는 하시고 DA. 자, 뒤에 에버러지로 화살표로 톡톡 내리시고 탭 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탭 키로. 그 다음에 Shift F3. 똑같아요. 마법사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사용하는 형태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 범위는 구분이 용상이고 계산할 열번호는 다섯 번째 있어 5를 쓰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칸에 포인트 넣으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 칸에서는 계산할 열번호 5, 세 번째 칸에서는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내가 133.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값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죠. 요 말이 함정이에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운드에 자릿수 0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는 다음에 ROU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에요. 라운드 업은 올림이에요. 이 세 개가 똑같이 나와요. 문제에서. 어떨 때는 반올림 하세요. 그러면 라운드 쓰시는 거고, 올림 하세요. 그럼 라운드 업 쓰시는 거고, 내림 하세요. 그러면 라운드 다운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 업은 0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수를 올림합니다. 얘는 0, 1, 2, 3, 4가 나와도 무조건 반올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라운드 다운은 6, 7, 8, 9가 나와 5, 6, 7, 8, 9가 나와도 반올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림, 올림. 그러니까 무조건 반올림 하세요. 반올림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올림을 할 거죠. 그래서 라운드를 선택하시고 탭. 자, 여기서 마법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에버러지가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라운드를 눌러주시면 라운드로 바뀌어요.
바뀌셨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칸에다가 평균값은 구했잖아요. 133.6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릿수를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를 하기 때문에 1의 자리를 0으로 바꿔줘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0이 2개가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업을 하라 했으니까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하고 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134가 나왔나요? 그럼 엔터 하시고 그 뒤에다가 결합하는 작업으로 킬로그램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도 첫 글자는 대문자예요.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예요. 이거 정확하게 맞춰 놓으셔야 돼요. 둘 다 대문자고 둘 다 소문자는 그냥 8점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같이 한번 더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여기 있어요.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2학년, 학년이 여기 있어요. 2학년인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여기 2학년이 3명이 있고요.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사람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이렇게 2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인원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착하게 이렇게 조건 범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조건이 AND 연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야 학년이 2학년이라는 조건을 넣어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으니까 아, 여기 조건이 있네 하고서 dCount A를 써요. 그러면 함수에서 count와 count A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count는 숫자가 있는 쉘의 개수를 쉬는 거예요. count A는 비어있지 않은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dCount와 dCount A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400점 이상인 2학년의 학생 수를 구하고 뒤에다가 명자를 AND 연산자로 결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count A를 쓰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는 계산할 열번호를 보셔야 돼요. 계산할 열번호 1번을 해도 답이에요. 2번도 답이에요.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에요. 답이 4개가 나와요. 답이. 그러면 계산할 열번호 1번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열에서 카운트를 하세요 그러면 이 행위 조건을 만족하냐 아니냐. 조건을 만족 안 하죠. 여기 1학년이잖아요. 그리고 400점은 넘었지만 AND 연산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안 하니까 아예 카운트를 안 해요. 두 번째 와서 요 줄이 조건을 만족해요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 다음에 공백이야 아니야를 갖고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조건을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셀이 공백이냐 아니냐를 갖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백이 다 없잖아요. 여기도 공백이 없이 여기도 공백이 없고 여기도 공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인원수가 몇 명이야? 그러면 성명을 가지고 카운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3번을 저는 써놓은 거예요. 답은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dCount를 쓰세요. 그러면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면서 숫자여야지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숫자여야지만. 그러니까 여기 학년이 들어가 있는 열과 평가 점수가 있는 데만 숫자가 있잖아요. 이때는 계산할 열 번호를 2번 아니면 4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dCount냐 dCount A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하는 걸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디카운터라는 함수를 쓰시고 DC 일단 따라하지 마시고 디카운트 A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고 탭 3, 탭 하고 조건 범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내용을 알면 범위 잡고 탭 3, 탭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법사를 이용하면 조금 늦어요. 뭐 속도는 상관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쓰시고 AND 연산자에 의해서 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2명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디카운트냐, 디카운트 n이냐, 디카운트냐, 디카운트 a냐.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데 여기는 조건 범위를 미리 만들어 줬어요.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그 다음에 계산할 열번호는 디카운트 a이기 때문에 이 표 안에 공백이 없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계산할 열번호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카운트 A 써보겠습니다. 능하시고 DC 디카운트 A Shift F3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번호 저는 3번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성명을 갖고 하는데 3도 답이고 1도 답이고 2도 답이고 4도 답이에요. 답이 4개가 나와요. 답이 몇 개가 나와요? 12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쓰는 방법이 3가지라 그랬잖아요. 주소를 써도 되고 따옴표 안에다가 이름을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총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3번 넣으시고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 확인. 2명이 나온 거 보고 확인. 그 다음에 AND 따옴표 명 넣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시트에 보면 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속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소속 중에서 여기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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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이 들어가 있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그러면 판매 금액 중에서도 상공이라고 들어가 있는 영역의 값들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버러지와 STDV와 SUMIF S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는 소속이 상공인, 조건이 있네.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냐면 여기서 SUMIF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SUMIF를 넣어주시고, 넣으시고, SUMIF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이렇게 칸이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는 여기다가 이제 상공이라고 쓰는 작업을 하고 내려가면 얘가 마법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오면 따옴표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여기에는. 그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속 중에서 상공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소속이 상공이에요 하고 조건을 집어넣고 dsum을 이용해서 표 전체에서 판매 금액 합계는 네 번째 있어 조건은 소속이 상공이야 하고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IF 함수를 이용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항상 먼저 보세요. 그리고 함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함수를 쓸 것인가. 그러니까 사원별 영업실적표에서 소속이 있는데 이 중에 상공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난 SUMIF를 사용할 거예요. 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하라 그랬어요. 능하시고 SU
SUM까지 넣어주시고 sum if F를 화살표로 선택하시고 최종 선택은 탭키를 하시면 돼요. 탭키 Shift F3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수는 소속 중에서 우리는 상공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로 소속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데 맨 위에 소속은 제목이지 실제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내려와서 조건을 쓰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주소를 갖다 써도 돼요. 상공이라는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를 찍어서 쓰셔도 돼요. 아까처럼 상공이라고 써도 돼요.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수는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987만 원이야 하는 값이 나왔네요. 나왔나요? 987만 원 확인해 보시면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두 개를 할 거예요. 자,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의 범위에서 판매 수량의 범위에서 20 이상 그럼 여기 20 이상인 게 3개가 있네요. 여기 3개 20 이상인 게 3개면서 요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 2개뿐이 없네요. 요 2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um if s를 쓰라 그랬어요. sum if s.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 때 sum if s 그러면 항상 s가 붙은 sum과 average에서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G18에다 놓으시고 눈하시고 sum if s. 자, sum if s를 놓으시면 밑에 풍선 도움말을 잠깐 보세요. 밑에 sum if s 했더니 먼저 나온 게 sum range라고 되어 있잖아요. sum range 합계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법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당황을 하시는데 인수가 2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sum range. 그럼 뭐예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을 클릭하면 이렇게 칸이 늘어나요. 이게 256개까지 칸이 다 늘어납니다. 자, 두 번째 칸서부터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계속 127개까지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소속 중에서 상공이잖아요. 그럼 먼저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소속의 범위 B3에서 B13 범위 잡으시고 조건은 상공이에요. 그러니까 B4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판매 수량 범위가 2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판매 수량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2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을 쓰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20. 자, 이렇게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비교 연산 작업을 하거나 문자를 입력할 때는 따옴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답이 안 나왔어요. 탭키를 눌러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크거나 같다 20에 따옴표가 딱 붙으면서 합계가 661만 2,900원이야 하고 합계가 보이죠. 그래서 sum if s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조건을 넣고 탭키를 한 번 더 눌러서 다음 칸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따옴표를 놓아주면서 합계를 구해줍니다. 되셨나요? 요건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걸로 이 내용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최근에는 물결 if 함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율 구하는 문제를 집어넣은 건데, 자, 표에서 이 관객수가 이렇게 있어요. 관객수가 먼저 한번 하고 한 번 더 할 테니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자, 관객수가 있는데 이 관객수가 300만 이상
이상인 영화의 비율을 구해서 D12셀에 계산하세요.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영화의 개수를 구하고 전체 영화의 개수로 나눠주세요. 그럼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카운트와 카운트 if를 사용하라는데 카운트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인데 조건이 하나일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일 때는 아까처럼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1, 범위 2, 조건이 계속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전체 영화의 수를 구하는 작업이 카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시고 COU 카운트 if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법이 조건은 크거나 같다. 요걸 잘 하셔야 돼요. 3 빵빵빵 빵빵빵 이 동그라미 하나 잘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넣을 때는 3개씩 묶어서 빵빵빵 빵빵빵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얘도 지금 개수가 안 나오는데 커서를 위로 올리거나 탭키를 딱 누르면 이 따옴표가 들어가면서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밑에 수식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여기에 있는 세일서식은 100분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이면은 300%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 세일서식이 100분율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3이 맞구나. 그리고 나누기 COU에 의해서 카운트에 의해서 영화의 전체 개수를 구하는데 자 여기 박스 오피스 표에서 보면 영화의 개수가 여기에 보면 영화의 개수가 8개인 줄 알 수 있겠죠. 근데 카운트라는 함수는 어디서 카운트를 해요? 숫자가 있는 곳에서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문자잖아요. 그럼 카운트가 안 돼요. 여기도 문자잖아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면 전체 영화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범위 잡아도 전체 영화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끝날 때는 가로를 닫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가로를 안 닫고 엔터 치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뭔 얘기냐 그러면 주인님이 가로 안 닫았네요. 수식에 오류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로를 넣어줬어요.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33%가 되면서 가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썸이프와 썸에 의한 전체 합계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 카운트를 이용해서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객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00만 이상인 영화의 비율,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얼마야가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데 비율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어요. 300만 이상인 영화의 수 대 전체 영화의 수를 구하세요. 카운트와 카운트 if.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운트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니까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영화의 수를 구할 거예요. 전체 영화의 수는 카운트를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서 D12에다 포인트 넣으시고 넣으시고 COU 카운트 if를 화살표로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F3 자 요렇게 인수가 나오면 항상 요 인수의 의미를 좀 되새기세요. 처음 할 때니까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 우리는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관객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300만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를 먼저 쓰시고 3 하고 빵빵빵 빵빵빵 그 다음에 뭐 마우스로 위에 칸을 클릭하면 얘가 따옴표가 딱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2% 끝나는 함수의 조건은 따옴표를 놓아줘야 된다 그랬죠. 따옴표를 놓아주면서 답이 3개야 하고 나오는데 화면에는 300%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300%의 의미는 뭐라고요? 세서식이 100분율이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나누기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그냥 관객수 범위를 잡아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있으면 아직 함수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라고 나오죠.